자, 어저께 이제 재판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 무죄가 됐느냐. 어저께의 재판은요, 1심에서는 이재명 무죄였습니다. 그러다가 2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재명의 유죄를 선언을 하게 되면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고 도지사 자리도 날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어저께 무죄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재선이라는 이재명의 형님, 이 형님이 말하자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재명은요,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을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 청원경찰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분당 이 보건소장한테 우리 형님을 정신병원에다가 말하자면 입원을 시켜라 이러면서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재심인 이 2심에서는 이거 이재명은 죄질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나 싶었죠.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다시 뒤집힌 겁니다. 왜 뒤집혔느냐? 이 논리가요. 어저께 여러분들께서 김명수가 주저리 말하는 걸 보고 나서 저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걸 봐서 아, 이재명이 살아났구나. 왜냐하면은 김명수가 말하는 게 논리도 억지고요. 제가 어저께 김명수 재판에 대해서 이 현직 변호사, 그 다음에 현직 판사인 제가 아주 친한 분께도 물어봤어요. 이 판사들이 이건 너무 황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들도 아니 어떻게 저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느냐,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논리는 뭐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하자면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압력도 행사했고, 그런 다음에 이 분당 보건소장한테 막 이제 압력을 막 넣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청원 경찰까지 2명을 보내갖고 억지로 끌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문제의 형수님께서 그 끔찍한 욕설을 얻어 잡수신 형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형이 자꾸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다. 결국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은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 법원에서 김명수가 얘기한 거는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형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하지만은 즉 이재명이가 푸시를 한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분당 보건소장이 노를 한 거예요. 왜? 당신은 직계 가족이 아니다. 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직계 가족,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 내지는 자식들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당신은 벌써 한 달이 건너서 즉 동생인데 어떻게 입원을 시키냐, 이래서 나는 못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갈렸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또 성질이 보통이 아니고, 아까 이재명이 오드리 헵번님께서 너무 무섭다는데 이자는요 못할 일이 없는 자입니다. 아마 이자가 되면은 문재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독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갖고 이 형님의 병세가 악화돼서 입원을 시킨 거는 형수였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즉 이재명이가 직접 입원을 시킨 것은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하고 직권남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재명이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동안에 미수에 그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범죄를 다뤘어요. 근데도 이거는 미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고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김영환 당시에 그 후보하고 막 이렇게 이 토론을 하면서 이런 말을 물었어요. 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형님에 대해서 당신이 굉장히 강제력을 썼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형님에 대해서 입원하는데 말하자면은 강제로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인 거예요. 왜? 이재명이는 형님을 입원시키는 것을 말하자면 성공은 못했지만은
청원 경찰 2명 보내. 거기에다가 보건소장한테 왜 저기 정신병자인데 왜 그대로 두느냐 이러면서 압력을 막 행사하고 보건소장이 난 못 해먹겠다 이래가지고 난리치고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김명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토론할 때는 뭐 그때그때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해도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대선 후보 토론이라든가 이런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막 끄집어내고 이래가지고요, 의원직이 날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안영환 선수도요, 하버드 그 케네디 스쿨에서 1년을 연수를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마치 하버드 대학의 정식 대학원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 아니 케네디 스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학력 허위다 이래가지고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아주 죽을 그 고비를 넘겼어요. 이거에 비하면은 이 이재명의 경우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청와대하고 김명수하고 서로 짜고 치고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식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해서 파기환송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은수미보다도 더 심각한 거죠. 은수미도 조폭의 돈으로 운전기사 쓰고 또 돈 받아 처먹고 막 이렇게 했지만 성남시장과 또 이 은수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잡범이에요. 은수미는. 그렇지만은 이 이재명의 거짓말과 직권 남용과 청원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세금으로 쓰고 있는 경기도의 청원 경찰을, 성남시의 청원 경찰을 자기 형님을 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내고, 이거는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죠.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갖고 진짜 경찰 보내가지고요, 우리도 막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이런 책이 지금 억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법원은 지금 12명이에요. 근데 이 만약에 지금 5명의 신참들, 그 박상옥 그 대법관, 이분은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목조목 이재명의 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중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 그 5명 가운데 3명.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노태강 씨의 동생인 노태악 대법관. 이분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유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태강, 노태악 이 형제분들이 굉장히 용감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면, 길이 아니면 나는 안 간다. 이런 분들 같아요. 근데 대법원에서도 딱 온 지 얼마, 2달? 3달 된 분이 딱 반기를 드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노태학 씨란 분도 굉장히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은요, 사법부가요, 이 청와대에 완전히 OEM 생산하는 곳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상당한 자기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김명수예요. 우리는 앞으로 김명수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됩니다. 만약에 김명수가요, 지금 5명, 그러니까 7대 5가 됐는데, 만약에 김명수라든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이는 유죄다 이쪽으로 돼갖고 6대 6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심의 판결 그대로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모가지가. 그래서 경기도지사직에서 딱 파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정치 활동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권의 꿈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재명이가 뭐 자기가 뭐 천운이 살렸다, 뭐 지옥에 갔다 왔다, 뭐 그동안 숨도 쉴 수 없었다,
뭐 이 얘기가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재명이를 왜 살렸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이한테는 절대로 대권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로서는 참 주자가 마땅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왜? 벌써 그 윤석열이가 그 이재명이 지지율을 먹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추미애가 저렇게 긁어내리고 난리를 치고 왜 내가 여성 장관이라서 내가 이뻐가지고 뭐 내 뒷사진 찍고 뭐 난리 치는 거죠. 이러면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할수록 이 윤석열의 위치는 커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윤석열은요 엄청난 그 옵티머스라든가 라임이라든가 특히 윤석열은요 경제사범 뭐 사모펀드 이런 쪽에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윤석열이가 아주 통달한 말하자면 솜씨꾼 스나이퍼였어요. 칼부림 쫙 하는. 그래서 이 라임 펀드라든가 옵티머스 펀드는 지금 문정권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쪽에서 정말 그 악어 같은 놈을 한 명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이도 잡고 그 다음에 절대로 호남 출신 그리고 이 친노도 아니고 친 DJ도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막 이렇게 자기한테 이득되는 길만 가는 이낙연 이 미꾸라지 이 이낙연을 어쨌든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의제2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으로 이낙연을 잡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재명을 살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 이낙연 빼고 지금 3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 3명의 후보가 다 솔직히 말해갖고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김경수. 드루킹 재판 때문에 물론 무죄시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재판이라는 게 지금 4.15 총선의 부정선거 얘기 또 빅데이터를 썼다고 얘기하는 양정철 빅데이터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연 김경수가 또 그 바둑이가 눈치도 없는 게 또 잘못했다가 이것도 삐끗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바둑이의 유죄라든가 바둑이가 이 해주의 파주의 그 이상한 산채에 가가지고 이 큰 킹크랩을 먹었든지 시연을 했든지 이거는 성창호 판사가 쫓겨나면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말하자면은 증거로서 판명이 됐다. 이래서 그것도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국 경심이한테 모든 거를 다 쏟아 넣는다 하더라도 노무현이처럼 그러면 아내와 이혼을 하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빨갱이 아버지 손 붙잡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했던 권양숙이하고 이혼하란 말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요. 6.25만 하더라도 옛날 얘기고 그리고 또 권양숙의 아버지가 그동안에 빨갱이 빨치산 노릇까지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뭐 이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의 죄상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이 판을 확 뒤집어 엎었던 거죠. 그런데 경심이는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경심이의 죄상이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 경제 1심 동체 부부는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조국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막 세탁하고 뭐 베이킹 소다에다가 강력 얼룩 제거제에다 하더라도 조국이 남은 게 많다 이겁니다. 뭐 유재수 건부터 시작을 해갖고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이 그동안에 실수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도 탐탁치 않아요. 그 다음에 요즘 어디 가서 찌그러져 있는지 모르는 유시민 이 카드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시민이가 신라젠하고 자기는 관계없다 이래갖고 신라젠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서 유시민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지만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도 믿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같은 그렇게 머리 잘 돌리고 뭐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그렇게 신라젠에 가가지고 인사말하고 뭐 글로벌 신약이 삼상이 어쩌고 어떻게 보면 유시민은 약을 확실히 팔았어요. 유시민이 신라젠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처먹었던 말았던 간에 말하자면 유시민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약을 팔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젠에서
그 임원들은 그 사이에 삼상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싹 팔아가지고 불법 이득을 챙겼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이 개미들만 피박살이 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유시민은 나는 신라젠 주식을 단 한 주도 안 갖고 있다. 글쎄요, 이거는요, 이인영이 아들이 룸쉐어를 해가지고 뭐 방값이 50만 원이고 1년에 1200만 원 가지고 스위스 유학을 했다는 거, 이거보다도 더 웃기는 거죠, 여러분. 아니, 지방에서 촌에서 올라와도 서울에서 어떻게 1200만 원을 갖고 서울 유학을 합니까? 그리고 대구의 깡촌에서요, 정말 그 경북의 뭐 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부산이라든가 서울에 와도 1200만 원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위스 베른이라는 데는요, 쭈리히 뭐 이런 데하고 더불어서 제일 물가가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긴다 하는데, 유시민이가 나는 한 주도 안 갖고 있다 하면 아유 그래, 유시민이 한 주도 안 갖고 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자기가 한 주 안 갖고 있다는 거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개, 돼지, 가재, 붕어입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정권이 갖고 있는 범죄의 이 넓고 깊음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어떤 정권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초조하기 때문에 일단 물어뜯을 애라도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일단 흙탕물에서 좀 흙탕물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흥행은 될 거 아닌가. 이재명이가 흥행사적인 선동에다가 그 독한 말에다가 흥행은 될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번에도 흥행됐잖아요. 그 남방 열사께서 이재명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FKU 그래서 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I 호유보다도 더 강렬한 표현이겠죠.